이 사람들 대부분들이 이제 삶의 어떤 경험에 맨날 의미를 부여해서 불편하게 되거든요. 아, 그 꿈 이야기 말이죠. 예. 이제 그 뭐 꿈뿐만 아니라 꿈도 하나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각과 자기의지가 똑같기 때문에 이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항상 경험에 대해서 단정, 규정, 평가, 판단 없이 즉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좋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 안 좋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게 뭔가를 알려주는 거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 하여튼 뭔가 이 인생 삶에서 굉장한 어떤 이 통찰 깨달음이다라고도 규정하지 않고 단지 경험이 경험일 뿐이면은 삶에 불편함이 일어나질 않는데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이게 의미를 부여하면은 불편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 좋다라고 부여하면은 찝찝하게 되고 좋다라고 규정하면은 이 그와 같은 것이 또 일어나야 된다든가 기대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또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거와 비교해서 그거와 못하면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해도 부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든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든 삶의 불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 삶의 경험은 단지 경험일 뿐이지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도 부정적인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령 어떤 그러니까 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예.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좋다고 생각되는 일이든 안 좋다고 생각되는 일이든 심지어 몸의 병에 대해서도 규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통상 병은 안 좋은 거다라고 규정을 하니까 없애려고 하고 병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 삶을 자책하게 되고 이렇다는 겁니다. 어차피 병은 걸린 거는 걸린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경험될 뿐인 병원에 갈 수 있으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 오면 우산 쓰는 거와 그냥 같은 그런 일로서 그럴 마음이 일어나면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삶은 무심한 초연한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달관이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하고 이틀, 오늘 저녁하고는 꿈을 꿨는데 또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뭐 상사한테 뭐 잘못해가지고 그 뭐 실수해서 아주 안달하는 그런 꿈. 또 뭐 공문을 잘못 읽어가 뭐 했는 그런 꿈 뭐 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하나의 평소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다가 또 사라지고 하는 그런 거나 완전히 똑같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히려 꿈도 일종의 해소작용입니다. 꿈은 해소작용이라는 것은 심리학자들도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그렇죠. 네, 생각도 똑같은 겁니다. 생각도. 그러니까 이제 이 꿈이 안 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잠재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죠. 의식에 드러나지 않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어떤 예를 들면은 막 걱정거리였다든가 그 당시에 그렇겠죠. 예, 그런 것이 돼 있다면은 가령 그것이 현실로 드러날 조건이 안 되면은 꿈으로 드러나서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깨어나는 그 순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돼요. 저도 뭐 의미는 크게 부여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제 아버지나 어머니 꿈도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데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왜 이렇지 그러고 말하지 뭐 그 후에 계속 이게 뭐 의미를 줄 거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그렇다라고, 어떤 그것이, 이건 딱 맞다. 딱 맞다. 이게 이제 이런 것 또한 의미를 부여한 거라는 겁니다. 즉,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외에, 가령 우리가 뭐 해설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정하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비 오고 비 그치고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듯이 바람 부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듯이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고 안 알아지면 안 알아지고.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라고. 결국 이렇게 통과한다라고 하는 거고 머물지 않음이죠.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 무심하다, 머물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태가 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꿨을 때 이거 참 이상하다 뭔가 뭐 예시하는 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이제 집착이고 규정이고 그렇다. 그렇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 도를 설명하신 거 보면은 머물지 않는다. 왜 금강경에도 응무소지 이생이심이라도 머문 없이 어떤 생각에도 머문 없이 어떤 보임에도 머문 없이 어떤 들림에도 머문 없이 이 말이 전부 그런 겁니다. 그냥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나갈 뿐인 그냥 보이는 것도 그냥 이렇게 나가고 뭔가 느껴지는 것도 그냥 지나가고 그냥 이런. 그래서 그런 상태를 무심한 초연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렇게 되려고 해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치가 이해돼 도대체 생각이라는 것이 뭔지 꿈이란 것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불편함은 무지로부터 비롯된다. 그런데 무지가 생활에서 드러나는 형태가 바로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그냥 알아질 뿐이면 그냥 알아지는 것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면 그것 또한 자연현상이고 그것 또한 규정, 단정, 평가, 판단 아니다. 그때는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자연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까지 집에 있을 때보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자꾸 일어나는데 조금 많이 일어나는데 정작 이제 깨어 있었는 상태인지 그거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자주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노력이다 하는 상태입니다. 이 결과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자주 깨어 있음이라는 이 생각이 기억이 자주 일어나는 그걸로서 된 겁니다. 단지 그때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송양 상태로 그냥 알아지는 것이 확인되는 그런 경험이면 되는 겁니다. 단지 그 순간만이라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알아지면 그 순간 안 알아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뭔가 물었는지 계속 간지럽단 말입니다. 뭔가 자꾸 신경이 쓰여진단 말입니다. 그 소리 자꾸 이렇게 고개를 긁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것이 그냥 알아지면 돼요. 긁는다 안 긁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새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이 분명히 알아지는 거죠. 알죠. 그냥 그대로 거기다 뭐 덧붙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이지 않음입니다. 이게 새소리다 덧붙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 덧붙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일까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덧붙이지만 하면 돼요. 근데 무슨 새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일어나더라.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더라. 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일어나도 작용돼도 또
더 깨어 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새소리가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알고 있으면 예,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아지는 알려고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대로. 그냥 알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새소리라고 하는 그리고 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알아지는 상태가 되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즉, 또 깨어있지만 아니면, 깨어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새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확인되는, 뭔가가 느껴지는, 이게 깨어있을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다 항상 뭔가를 덧붙여서 도라미 탐을 되는 거예요. 뭘 더 붙입니까? 더 붙일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새소리가 있으면. 그때 이제, 새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규정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단지 확인되면 되는데, 새소리가 들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들림이 그냥 알아지죠. 알아지죠. 그때는, 그 이전까지는 안 들린다는 사실이 몰랐어도, 새소리가 들리는 거와 같이라고, 새소리라고 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새소리가 들리는 것이 그냥 알아지죠. 알아졌죠. 그게 예, 다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졌죠. 네. 바로, 그렇게 확인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근데 내가 자각하기는 새소리가 들리네 하고 자각하는 거 아닙니까? 들리네 하고 자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들린다는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들리네 하는 것은 이제 일종 이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 다음 생각작용인 거예요. 들림작용이 있으니까 생각작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들린다는 것의 그 생각 앞에 작용 예. 그게 어떤 있는 그대로 새소리가 지금 들리는 그 상태를 내가 아는데 알고는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일이 뭡니까?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도 그 다음에 새소리가 들린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지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일어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새소리가 들린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또 알아지면 돼요. 그건 함이 아니라 그것도 그냥 알아지겠죠. 그 생각도 그냥 알아짐이죠. 들림도 그냥 알아짐이죠. 생각도 그냥 알아짐이죠. 그런데 들림은 그냥 알아졌는데 그 순간 진짜 새소리가 들리네. 하려고 함이 없어도 그냥 들리네. 라고 하는 순간, 들리네를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상태면은, 바로 생각한다라는 상태가 돼서, 깨어있으면 안 되고, 새소리가 들리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또 들림처럼 알아지면은, 깨어있으면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항상. 그 부분이 저도 지금. 예. 요 부분은 예. 생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냐. 그 부분을 알려고 해서 생각하지 않고 알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부분은 생각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생각은 내가 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이해로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생각은 제가 안 한다는 걸 이제 거의 그래서 예. 느끼죠. 예. 그런데 왜 가령 새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죠? 새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셔야 되지. 새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왜 그 착각이 있게 되는 거죠? 착각을 하시는 거죠? 부분을 예, 요 부분의 이해가 이제 소리가 단지 소리로서 들리는 이런 상태가 그 다음에 생각은 생각으로 알아지는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단지 소리로서 들리면 예. 무슨 참새가 예. 짹짹거리구나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점점 뭔가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게 뻐꾸기니 참새니라고 그런 거지 평상시에는
새가 참새 소리인지 뻐꾸기 소리인지 단지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런 생각이 잘 작용되질 않아요. 그냥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이게 참새인지 뻐꾸기인지 깨꼬리인지라고 하는 그 생각 작용은 사실은 그렇게 작용되질 않아요. 그 부분도 저는 애매합니다. 뭔 소리 딱 들리면은 예. 벌써 몇 천만 분의 일인지 모르지만은 생각이 이제 판단을 해서 저거는 뻐꾸기 소리다 하고 우리가 감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사실은 삶에서는 거의 그렇게 되질 않아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상태 외에는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은 뭔가 지금 이 순간 관심사를 한다는 상태가 돼서 사실은 그냥 그대로 들린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순간 온갖 새소리가 들려도 이것이 뻐꾸기다 깨꾸리다라고 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소리는 소리로서 들리는 것이 뿐인 겁니다. 뭐 새소리인지 아닌지 예. 예, 물소리가 됐든, 새소리가 됐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소리인 거예요. 그 이제 귀에서 받아들일 때는 처음에 그걸 단계적으로 얘기한다면 귀에서 받아들일 때는 순수한 소리.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것을 컴퓨터 소리 프로그램 속에 넣었을 때 이렇게 진폭이 되는 예. 그렇게 이제 음색하고 섞여서 이제 들어오겠죠. 예. 들어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귀에서 달팽이관을 통해 가지고 머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거는 새소리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에 1차적으로 귀가 받아들이는 그 소리의 어떤 물리적인 형태 예. 그대로 이제 그걸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각하기는 그걸 생각으로 자각이 되죠. 생각으로 자각. 그런데 사실은 점점 생각으로 아니라 그냥 소리가 소리로 자극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부분이 알게 지금 돼요. 저는 조금. 예. 워낙 우리가 생각한다. 로, 알아지기 때문에, 사실, 한번 주전자, 그냥 이렇게 있을 때도 주전자가 보입니다. 네. 이렇게 대화하는 쪽에도 이게 보여요. 보인다는 사실이 네. 알아져요. 네. 근데 주전자다라고 알아지지 않아요. 그냥 어떤 형태나, 그냥 모습을 알아질 뿐이지. 지금 말씀하시니까 언제인지 모르게 그와 비슷한 경험이 한 번은 있었는 거지. 옛날에 예. 뭔가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끄러미 예. 바라보니까 저건 그때는 이게 주전자다 아니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바라본 적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말씀하신 그런 즉 막연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흐릿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다 저거다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보이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구분은 돼요. 사실은 이게 이거와 다른 것이 분명히 이렇게 보고 있어도 이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이 주전자다 이것은 방바닥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분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르는 것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색깔 모든 사물을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들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경험되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알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하튼 거기에서 이제 나라고 하는 관념만 빠지면 그렇게 가진다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이 관념만 그것이 이해가 되면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해만 되면 그런 이해는 내가 없다든지 생각을 내가 안 한다든지 또는 모든 행동을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과 그 현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이제 이해는 거의 되죠. 그러면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뭡니까? 내가 말한다가 아니면은 말이 그냥 들리는 상태가 되죠. 내가 행동한다가 아니면은 그냥 이게 평상시에 말하면 이래도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느껴지는 상태고 보이는 상태지 행동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동한다라고 하면은 느껴지거나 이렇게 되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알아지지 않아요. 그 도의 상태라는 걸 지금까지 저는 그 뭐라 그럴까요? 잘 몰랐어요. 말씀만 계속 들었지. 예. 오늘 아침에 이제 물구름이 바라본다 하는 그런 예. 그 느낌을 그런 상태.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예. 아 이런 상태구나 하는 게 짐작이 계속 듣고 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걸 어떻게 새소리를 참새가 짹짹거린다 하고 바로 듣지 그걸 어떻게 순수한 새소리로 이제 들을 수가 있냐. 예. 한번 보십시오. 저 소리, 저 새 이름을 아십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소리로만 들릴 뿐인 거예요. 저 소리가 들릴 때는 그냥 참새 소리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로 들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는 것은 경험의 산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림에 대한 경험으로 그걸 해석한 작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건데 내가 한다는 착각 때문에 도가 그것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 소리가 들으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1차적인 정보가 들어오고 예. 그 1차적인 정보가 머리를 해석하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2차적인 이 정보를 그걸로 안다 본다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상태를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1차적인 정보가 들어와서 알아지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 바로 이제 내가 없는 상태. 예. 그런데 통상 1차 정보는 우리가 내가 한다 본다라고 통상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경험적으로는 거의 그렇게 해석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들리면은 그냥 들리는 거지 내가 듣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야기할 때만 내가 듣는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착각 상태가 있기는 한데 실제로 경험은 사실은 내가 듣는다는 상태가 그냥 들릴 뿐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정보는 내가 한다라고 그렇죠. 즉 생각한다, 뭐 관찰한다, 뭐 새겨본다, 기억한다 라고 2차 정보를 내가 한다라고 착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경험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노예생활을 하면은 그 인식 과정에서 1차 정보와 2차 정보의 과정에서 1차 정보는 하나의 무슨 말하자면 무슨 진료적인 무슨 물질적인 그런 거고 네. 2차 정보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재해석하는 거니까 정신작용이고. 정신작용 그게 주가 돼야 되지 1차 정보는 이거는 무슨 다시 가공해서 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성을 안 뒀다 할까 그런 거죠. 예. 근데 2차 정보 또한 가령 문득 그렇게 알아질 때가 있습니다. 문득 갑자기 무슨 생각이 확 든다. 우리가 왜 생각을 든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한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든다 난다 하겠죠. 그래서 난다 할 때는 이 소리 들리는 이 경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이 1차 정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도의 상태가 되면은 모든 새소리라든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이제 전부 1차 정보로만 이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죠. 즉 1차 정보는 다가온다 이런 말은 뭡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소리 이런 것은 1차 정보죠. 네. 그러나 가령 예를 들면 책은 2차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책도 사실은 2차 정보가 1차 정보죠. 우리가 책의 내용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2차 정보가 되는데 그냥 보이고
보이는, 책이라는 것은 보이는 경험일 뿐인 거거든요, 사실은. 예. 보이는 것을 해석인 거지, 사실은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책에. 책의 내용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책에? 글자 따로 있고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사실은 보이는 책이, 우리가 어떤 심오한 책이라도 사실은 다 보이는 경험, 1차 경험은 보이는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보자마자 이제 2차 정보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책의 내용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 생각에 대해서 지난번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응? 사실은 우리가 책을 보면은 책의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단지 보이는 것일 뿐인 거예요. 보이는 것에 대한 해석작용이죠. 보이는 것을 가공해서 머리가 이제 하는 예.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통상 책의 내용은 이런 현실이 아니라 경험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가공된 판단, 평가된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보면 내용이 있다라고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생각도 똑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의 상태는 모든 것이 다 1차적으로 알아지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도, 감정도, 그 다음에 생각에 대한 생각도, 들림에 대한 생각도.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소리는 소리일 뿐이고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도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괴로움이라는 쪽으로 대입을 하면은 1차 화살, 즉 그냥 이렇게 경험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은 2차 화살은 맞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해석해 가지고 내 괴로움이나 이런 걸로 이제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도 우리가 보십시오. 생각에는 한다, 생각한다는 말도 있고 생각 든다, 난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든다 난다는 해도 관계 없고. 관계 없죠. 왜 그거냐?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다면 한다라고 그랬을 텐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 든다, 난다 그러죠. 은연중에 그런 경험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근데 한다는 것은 착각 상태였을 때의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 또한 생각의 무심한 소리처럼 단지 그것도 1차 정보의 경험으로 1차 화살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도의 상태인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해가 있어야 그것이 해결되는 거지 생각을 생각으로 알려고 하며 이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생각을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생각으로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도지 생각을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상태가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통상 이 부분에 대한 대부분 수행자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 도의 상태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전에는 도의 상태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예.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예. 좀 부족했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예. 언제인지 모르게 물끄러미 참 예. 그 물주전자인가 뭔가 바라봐는 그런 느낌이 이제 떠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터득이 돼야 되는 거지. 남의 말을 듣고서 이해한다라는 상태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이제 뭐 생활이라 그럴까 그게 또 어떻게 또 뭐랄까 또는 필요 없고 예. 단지 점검될 때마다 조금 전에 새소리라고 하는 순간 새가 들리는 것이 알아지죠. 단지 그 경험이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경험된 그것을 제가 깨어있음 점검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혼자 이제 생활할 때 문득
아, 또 깨어있음 점검이 안 됐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뭔가 알아지는 것이 확인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에서 깨어있음 점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깨어있으려고 하면은, 잘못 그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1차 정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 또 2차 정보로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깨어있음 점검의 기억이 나고 그냥 확인되는 것이 확인되면은 그게 1차 정보로서 경험되는 그 상태가 되는 그 경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 점검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자, 단지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한 번, 두 번이면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뭐, 의식하지 못했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한다라고 하는 판단은 그 상태가 자꾸 도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뿐인 겁니다. 그 저는 늘 그랬죠. 이 명상 마을에까지 왔는데 뭔가 이제 조금 더 깨어서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죠.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바로 이제 이해가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한 그런 거 그거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돼요. 자, 오늘 대화를 한번 되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지내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